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왕좌의 게임 시즌1의 마지막 화인 10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전편을 보신 분들은 스토리가 얼마나 기복이 있는지 아실 건데요. 궁금해서 안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마지막 화에서는 어떤 놀라운 결말을 보여줄지 함께 10화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전편에서 스타크 가문과 라니스터 가문은 전쟁을 치렀고 롭은 멋진 전략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제이미를 포로로 잡습니다. 그러나 제이미를 인질로 쓰기도 전에 조프리 왕이 독단적으로 에다드의 목을 치라는 명을 내리면서 도살자는 칼을 들어 올렸다 내리 찍는데 에다드의 목이 떨어지는 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반전이라도 있는 것일까 했는데 전혀 없었고요. 에다드는 죽습니다. 현장에 있던 백성들은 좋은 구경거리를 보는 것 마냥 환호하고 산사는 충격으로 쓰러집니다. 나이트워치 요레는 아리아를 데리고 현장을 벗어난 뒤 칼로 아리아의 머리카락을 잘라내 남자아이처럼 보이게 합니다. 아리아의 신분을 감추기 위함이었죠.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장벽으로 데리고 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는 나이트워치를 모집하러 성애와 잡범들을 장벽으로 데리고 가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이 속에 숨어 들어가면 아리아는 들킬 확률이 거의 없게 됩니다. 잡범들과 함께한 아리아는 예전의 귀족 생활과는 달리 이곳에 합류하자 바로 그의 검을 빼앗으려는 몇 명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마는데요. 기존의 사고였지만 사람도 죽여봤겠다 아리아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때 로버트 왕의 사생아 겐드리가 나서서 아리아를 도와줍니다. 혹시 겐드리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는 로버트 왕이 밖에서 낳은 아들로 성에서 대장장이의 학도로 일을 배웠었는데 대장장이에 의해 이곳에 팔려와 나이트워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아리아와 겐드리는 서로를 알게 되었고 함께 장벽으로 향합니다. 한편 윈터펠에서 브란은 또다시 새 눈이 달린 까마귀를 꿈속에서 봅니다. 최근 자주 똑같은 꿈을 꾸는 브란, 예지몽이 틀림없습니다.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꿈일까요? 잠에서 깬 브란은 야인의 등에 업혀 지하에 있는 묘지로 데려가게 합니다. 이곳은 대대로 죽은 스타크 가문의 인물들의 묘비가 있는 곳으로 브란은 꿈에서 아버지 에다드의 묘비가 이곳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야인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브란을 위로하는데 지하에서 나오면서 위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사 루인이 사색이 되어 에다드가 참수형을 당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진영에서 캐톨린과 롭도 이 나쁜 소식을 듣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슬픔에 빠집니다. 롭은 칼로 나무를 치면서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죽여 꼭 에다드의 복수를 하겠다 다짐합니다. 저녁 화가 난 캐톨린은 돌멩이를 들고 제이미의 얼굴을 내리칩니다. 제이미의 얼굴에서는 피가 흘러내리는데 그러나 스타크 가문의 인질로 잡힌 제이미는 이미 도마 위의 생선이나 다름없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브란을 성에서 밀어버린 이유를 캐묻는 캐톨린. 제이미는 질문을 회피하려 화제를 돌리는데요. 누나 셰르세이와 섹스를 한 것이 발각돼서 라고 말할 수도 없어서겠죠? 결국 캐톨린은 마음속 분노를 억누른 채 복수하려고 제이미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어 스타크의 대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상의하는데 누군가는 스타니스를 왕으로 봉하려 하고 누군가는 렌리가 적합하다 말하지만 어떤 제안이든 반대하는 자가 있어 북부군은 일치한 의견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이때 사사건건 롭과 대립하던 운버경이 일어나 예전엔 남부에 용이 있어 타가리엔 가문을 모셨지만 지금은 용도 죽고 없겠다. 북부의 영주들이 굳이 남부의 나약한 자를 왕으로 모실 필요가 있겠냐며 롭 스타크를 가리키며 북부의 왕이라 말합니다. 그러자 모든 영주들이 머리를 숙이며 굴복하고 이렇게 의견일치로 롭은 북부의 왕이 됩니다. 한편 킹스랜딩에서 철왕자에 오른 조프리는 한 악사의 노래를 듣습니다. 노래 가사는 로버트 왕이 동침하던 사자에게 해를 입어 죽었다는 내용이었는데 사자라고 하면 라니스터 가문의 셰르세이 왕비겠죠? 사실 악사는 곳곳에서 이런 노래를 불러 왕실을 모욕한 죄로 이곳에 잡혀와 조프리 왕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노래를 듣고 난 조프리는 악사에게 손가락과 혀 중 선택하게 합니다. 악사는 어쩔 수 없이 손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냐고 해서 그의 혀는 조프리 왕의 사형 집행인에 의해 잘리고 맙니다.
이어 조프리는 산사를 데리고 성벽에 가는데요. 산사가 고개를 들어보니 묻힌 에다드의 머리가 성벽에 걸려 있었는데요. 잔인한 조프리는 산사더러 에다드의 머리를 똑바로 쳐다보게 하면서 롭의 머리도 이곳에 가져다 걸어놓을 것이라 말합니다. 화가 난 산사는 어쩌면 오라버니가 전하의 목을 먼저 걸어놓을지도 모른다며 말대꾸를 하는데 조프리 수하인 메린에게 뺨을 얻어맞습니다. 전에 에다드를 살려주겠다 약속하고는 지키지 않은 조프리에 산사는 조프리를 아주 증오했는데요.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 난간에서 밀어버리려 조프리에게 다가가는 산사. 이때 사냥개가 나타나 산사를 부르며 손수건을 건네주는데 앞으로 맞을 일을 만들지 말라 말하고는 가버립니다. 이젠 사냥개마저 산사를 동정하는 걸까요? 한편 전쟁터에는 타이윈은 제이미가 스타크 가문에 잡혀있다는 소식과 로버트 왕의 형제와 남동생도 라니스터 가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현재 라니스터 가문은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때 불필요한 죽음을 막을 수 있다며 평화 협상을 말하는 영주들. 새끼 악마가 보기에 그들의 제안은 아주 웃겼습니다. 조프리가 에다드의 목을 치라 명한 순간부터 더 이상의 평화 협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는 새끼 악마. 전쟁은 치러야 될 것입니다. 타이윈은 사람들을 전부 내보내고 새끼 악마만 남게 합니다. 여태 난쟁이 아들 새끼 악마를 그렇게나 싫어하더니 그가 천재임을 이제야 안 모양입니다. 타이윈은 새끼 악마더러 킹스랜딩으로 가 자신을 대신해 수상을 하게 하고 멍청한 조프리와 그의 어미 세르세이를 관리하게 합니다. 처음으로 아비의 인정을 받은 새끼 악마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타이윈이 신신당부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창녀를 데리고 궁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언제 누구 말을 듣던가요? 결국 창녀를 데리고 킹스랜딩으로 향합니다. 이와 동시에 바다의 한켠에서 데너리스는 칼을 구하려다 수하에 의해 밀쳐 쓰러졌었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배를 만져보니 아이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마녀의 말에 의하면 아기는 기형아로 악마같이 생겼다는데 그것이 바로 칼을 살린 대가였다 말하는 마녀. 결국 아들의 죽음으로 칼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목숨만 붙어있는 칼은 식물 인간 상태로 눈동자는 빛을 잃었고 예전의 풍채는 1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 목숨을 대가로 얻은 것이 식물 인간 칼이라니. 지금 대다수의 수하들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본래 강한 자만 따르는 도트락족이기 때문입니다. 충성심 있는 수하와 노예 몇만 남자 마녀는 입을 엽니다. 데너리스가 그녀를 구하기 전 그녀는 이미 도트락족에 의해 여러 번 강간을 당했었고 복수하기 위해 일부러 칼을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편 존은 에다드가 참수형을 당한 소식을 접한 뒤 독단적으로 말을 달려 블랙캣을 떠나 롭과 합류해 함께 라니스터 가문을 공격해 복수하려 하고 샘웰은 존을 따르는 동료들을 데리고 존을 쫓아와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다행히 적시에 존을 데리고 돌아온 그들. 맹세를 깨고 탈영하는 순간 추격조에 의해 존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사령관은 어젯밤 존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탈출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명예를 위해 떠났다가 명예를 위해 돌아왔구나 라고 말하며 존에게 죄를 묻지 않고 장벽 밖에 백귀가 나타났다 말해줍니다. 만약 백귀들이 장벽 안으로 들이닥치게 되면 철왕자에 누가 앉던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말하며 내일 아침 나이트 워치들을 이끌고 백귀를 조사하러 나가면서 벤젠 스타크도 찾으러 출동할 거라는 명을 내립니다. 존은 더 이상 롭의 전쟁에 신경 쓰지 않고 대원들과 함께 장벽 밖으로 가 의무를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야기 마지막에 데너리스는 칼의 몸을 깨끗이 닦아준 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식물인간인 칼은 미동도 없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칼이 아님을 깨달은 데너리스. 직접 베개로 칼의 숨통을 막아 죽입니다. 이어 칼과 용의알 3개를 화장대에 올리게 하고 조라더러 마녀를 나무에 묶어 불을 붙이게 한 뒤 산채로 화정시켜 함께 매장시키게 하는데요. 마녀의 비명소리와 함께 데너리스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마지막 화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 화장대로 향하는 조라. 나무는 다 타서 재가 되어 바닥에 남았는데 데너리스는 상처 하나 없이 살아 있습니다. 게다가 알에서 부화된 3마리의 용이 그녀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죠. 멸종된 지 수천 년이나 된 용이 다시금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자 남은 도트락족과 노예들은
급 공손하게 데너리스에게 절을 올리면서 시즌1의 마지막 화는 막을 내립니다. 시즌1을 전부 보고 나서야 왕좌의 게임이 이러듯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스토리가 기복이 있을 뿐더러 서로 잘 연결되어 있고 또 등장인물과 인성에 대한 묘사가 아주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더 기대되는 것은 시즌1보다도 더 근사한 시즌이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의 스토리는 더더욱 긴장감 넘치게 진행되고 있으니 시즌2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부로 시즌1의 10화 줄거리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시즌2에서 다시 만나요.